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공휴일이었던 개천절과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제였죠. 10월 9일. 한글날을 정해서 법정 공휴일이죠. 이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자하여 반포한 사실을 기념하고 알리는 한국의 국경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한글날을 맞아서 제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골라봤어요. 어떤 삶을 세종대왕은 살았고 어떻게 한글을 유래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충녕대군. 왕이 되다. 충녕대군은 1397년 4월 조선시대의 태종 임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고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어느 날 충녕대군은 감기가 들어 병석에 눕게 되었죠. 하지만 충녕대군은 손에서 책을 놓지를 않았어요. 태종 임금은 몸을 돌보지 않고 매일 책을 읽는 충녕대군이 걱정이 되었죠. 충녕대군이 몸이 아픈데도 매일 책을 읽으니 병이 쉽게 낫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러니 충녕대군의 병이 나을 때까지 책을 모두 치워라. 태종 임금의 명령으로 신하들은 책을 모두 치웠어요. 하지만 책을 읽을 수 없게 된 충녕대군은 몸이 더욱 나빠졌어요. 그런데 충녕대군은 책장 사이에서 신하들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죠. 충녕대군은 그 책을 즐겁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곧 병이 나았죠. 태종 임금에게는 충녕대군 말고 2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태종 임금은 충녕대군의 총명함을 깨닫고 결국 양녕대군이 아닌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1418년 8월 충녕대군은 마침내 임금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만들고 우수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게 했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맞아. 농사가 잘 되어야 백성들이 굶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야.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농사직설이라는 책도 편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지 않아 백성들이 모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가뭄이 들어 먹을 물이 모자라고 백성들의 식량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날씨를 잘 알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백성들도 힘들지 않을 것이야. 세종대왕은 훌륭한 과학자를 불러 날씨에 대해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때 찾아낸 사람이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불러 말했죠. 그대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들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사람들이 마실 물도 아주 부족하구나. 그대가 사람들을 위해서 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보거라. 장영실은 연구를 거듭하여 치국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치국이 덕분에 사람들은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장영실은 원래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죠.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나 세종대왕은 장영실이 재주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능력을 믿어준 덕분에 장영실은 해시계도 만들 수 있었어요. 해시계는 해의 그림자를 이용하여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간의, 혼천의와 같이 별자리의 움직임과 위치를 알 수 있는 기구도 만들었죠. 세종대왕은 농사나 과학뿐 아니라 음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연과 같은 훌륭한 음악가를 알아보고 그에게 나라의 음악을 정리하게 했으며 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많은 악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한편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던 선비들은 중국의 글자였던 한자를 사용했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글을 읽거나 쓸 수가 없었어요. 세종대왕은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의 말은 중국의 말과 서로 달라 평범한 백성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을 쓰거나 읽을 수 없구나. 이것이 몹시 안타깝다.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의 글자를 만들어야겠구나. 세종대왕은 우리의 글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 결과 마침내 1443년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이 탄생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하루라도 빨리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랬죠. 백성들이 글자를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했어요. 세종대왕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쇠로 글자판을 만들어 책을 찍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한글로 쉽고 편하게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만약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문자로 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도 모두 한자로 되어 있어 읽기 어려웠겠죠?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느라 몸이 많이 허약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결국 1450년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백성들을 위해 세종대왕이 보여준 노력들은 지금의 우리에게 큰 감동을 남겨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매년 한글날이 되면 새삼스럽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가 해준 말이에요. 한국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말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한국어가 제 모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들었을 때 이미 의미를 알고 있는 채로 듣기 때문에 소리로만 저에게 전달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름다움이 그 소리가 어떻게 아름답다고 느껴질게 들릴까 하는 궁금증이 의아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서 다른 나라 언어들, 제가 모르는 의미를 모르는 다른 나라 언어들을 들었을 때 그게 의미를 모르는 상태로 들으면 소리로만 그냥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언어들을 들었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정말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이 언어가 너무 아름답고 흥미롭게 들린다라고 생각했던 언어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한두 개 정도? 그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고 특히 한국어가 주는 언어적인 면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 언어들을 제가 사는 곳에서 많이 접하다 보면서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은유법, 다양한 표현들, 정말 미묘하고 미세한 할 만큼의 표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갔을 때 언어를 배우기 약간 더 어려워지는, 처음에는 언어를 배우는 게 쉽다고 생각되는 언어이지만
기본적으로 언어가 만들어진 구조적인 한글이 배우기가 쉬운 아주 과학적인 문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한국어가 쉽다, 아주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표현들, 다양한 은유법, 그리고 반어법 같은 말을 해도 그 의미가 너무나 여러 가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고 흥미로운 언어라는 생각을 한국어를 읽으면서, 그리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더더욱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말하는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이 화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게 들려요. 한국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한글날을 맞아서 여러 가지, 또 제가 한국말 이야기라는 채널을 호스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한글을 만들었던 한글날, 한글을 창제한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 어제, 한국 날짜로 어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